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 금남로에서 기아 타이거즈 통합 우승 기념 카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광주에서 카퍼레이드가 열린 것은 1989년 해태의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35년 만인데 선수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나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통합 우승 주인공들이 탄 2층 버스가 금남로 도심을 행진합니다. 시민들은 버스를 뒤따르며 환호하고 기아 선수들도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탄 2층 버스는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선수와 팬들은 서로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보려는 시민들의 행렬은 점점 늘어나 5.18 민주광장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선수들은 감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역시 강주 팬분들 역시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도영인 이땜시 살아야의 주인공인 김도영 선수는 전라도 말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도영은 팬들 땜시 살아야. 부임 첫 해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범호 감독은 이게 다 팬들 덕분이라며 내년 우승도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 시즌에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팬분들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퍼레이드는 금남로 오가역에서부터 5.18 민주광장까지 1.2km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1989년 5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35년 만에 치러진 금남로 우승 카퍼레이드를 직접 본 시민들도 감격했습니다. 도영 선수는요, 도루도 많이 치고 멋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2022년도부터 많이 좋아했어서 사랑하고 화이팅하고 감사합니다. 좀 지쳤을 때도 야구 때문에 정말 힘이 난다. 기아 때문에 힘이 난다. 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카퍼레이드를 마친 선수들은 김대중 센터에서 팬 페스타를 열고 5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내일 8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합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지난 9월 7일 개막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세상 모든 존재와 공간의 다양한 울림을 시각과 청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구현했습니다. 양림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도 국가관 성격의 부대 전시 파빌리온이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 관람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되고 관람이 끝난 뒤에는 감독과 큐레이터, 도슨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폐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소설 속 배경인 5.18 역사 현장을 직접 찾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학 등 전국 대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한강문학기행단이 오늘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금남로 거리와 옛 전남도청 등을 둘러보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광양 백운산에서는 최근까지 수확한 대봉감으로 곶감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올해 백운산 곶감 작황도 풍작인데다 상품성도 좋아서 농민들이 모처럼 활기 넘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락. 이 일대에서 수확된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탐스러운 대봉감을 깎고 손질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손질된 감은 자연 건조장으로 옮겨져 자연 동결 건조 방식으로 60여일 동안 건조됩니다. 이렇게 반건조된 광양 백운산 대봉곶감 당도도 60브릭스 이상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이상기후 등 기상 여건 속에서도 작황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160여 농가의 곶감 생산량만도 350여 톤에 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는 감이 없어가지고 곶감 생산을 못했지만은 올해는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대봉 곶감이 지역의 특화 작목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크게 부족한 데다 판로마저 다각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곶감의 건조 방식 개선과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을 통한
생산과 유통 체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제 떫은감 공동 작업장이 운영되면 대량 좋은 품질의 꽃감이 생산되면 그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생산돼 건강한 식재료로 높은 상품성을 가진 광양 백운산 대봉국과 행정의 지원 사업까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대표 고소득 작물로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율촌산업단지에서는 전기차에 사용하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의 침체 속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율촌산단에 들어선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소재 핵심 광물인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2개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 총 생산량은 4만 3천 톤, 전기차 배터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같은 산단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에 최대 3만 톤을 공급합니다. 중국 수입에 의존했던 수산화 리튬을 국산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원료의 확보부터 소재 및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내부에서 완결할 수 있는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캐즘 현상이 이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뒷받침도 중요해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는 광양망권이 2차 전지 소재 특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하여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산업의 침체 속에 이 같은 신성장 산업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아 안표도 극성이었던 가운데 안표 양성화에 대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동계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권호상 전남대 교수는 구매한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장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안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며 티켓 재판매 시장을 양성화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